아시안컵 개최 이전까지 A매치 10연승을 달리던 일본, 독일도 잡아냈고요. 터키도 잡아냈던 일본이 이라크한테 지면서 조 2위로 아시안컵 16강에 진출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중국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스네베 스포츠 장작가 이코치입니다. 먼저 중국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해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쵸. 중국 카타르와 A조에 속하면서 무난하게 카타르와 함께 16강에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팀 중에 하나였지만 처참한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아시아컵에서 이제 조기 귀국하게 됐죠.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개최 카타르가 1번 시드를 받고 중국은 2번 시드를 받았습니다. 왜냐면 중국이 카타르 월드컵 최종 예선에 올랐기 때문에 아시안컵 자동 출전권을 얻은 상태였거든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카타르 월드컵 최종 예선까지 가기까지 월드컵 예선 동안 감독이 3번 바뀌었습니다. 첫 번째 리피 감독이 그 2019 아시안컵을 이끌다가 중도 퇴임을 했고요. 그 다음에 파비우 칸나바로 감독이 지붕을 잡습니다. 파비오 칸나바로 감독도 중간에 퇴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인 감독 시대가 오는데요. 중요한 건 이제 최종 예선을 치르는 동안 중국인 감독이 2명을 맡았고 그 중에 한 명이 리테 감독, 예전에 에버튼에서 뛰었던 리테 감독이 선임이 됐는데요. 리테 감독이 중간에 비리 문제로 인해서 물론 그 전에 성적 부진은 경질되지만 비리 문제가 생기면서 지금 현임 양코비치 감독은 중국 A팀 감독이 연달아 날아가면서 지금 현재 승격한 감독인 상황입니다. 따라서 중국의 경우에는 양코비치 감독 체제에서 사실 연패를 기록 중이었거든요. 12월 초부터 중국은 합숙을 시작을 했습니다. 현재 멤버 합숙을 시작을 했는데 아랍에미리트 2부 리그 팀과 5대1로 승리를 하지만 연이어 펼쳐진 이제 오만과 홍콩의 비공개 평가전에서는 각각 2대0, 2대1로 지거든요. 근데 홍콩한테 2대1로 진 게 더 충격적인 부분인 거죠. 그래서 중국의 미래가 그렇게 밝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이제 문제 생긴 부분들이 있었죠. 이 코치도 중국의 경기를 봤을 거 아니에요. 네. 중국의 문제는 크게 보이는 문제가 몇 개가 있던가요? 일단 전체적으로 중국 경기를 보면서 느꼈던 중에 하나는 미드필더에서 공을 잡고 운반은 되지만 그 다음에 결정적인 모습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공격에서 있었던 우레이 선수라든지 장 위닝 선수가 지속적으로 공격을 이끌기는 했지만 우레이 선수는 심지어 빈 골대에 골을 넣지 못하는 모습도 보여주면서 많은 중국 팬들의 비난을 받기도 했는데요. 예선 3경기를 치르면서 1실점이라는 좋은 수비력을 보여줬다고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상대한 경기의 상대팀이나 나라의 FIFA 랭킹이나 카타르가 2군 선수가 나온 거를 감안을 한다면 과연 그게 좋은 소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인가 하고 의문이 두는 내용이긴 합니다. 특히 이제 중국의 수비진은 주천재 선수와 장광타이 영국계죠. 그리고 오른쪽 장린펑 선수가 원래 풀백으로 데뷔를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3명의 선수가 굉장히 잘 버텨주면서 옌진닝 선수와 더불어서 상대의 공격을 잘 틀어 막았는데 문제는 이제 3경기를 다 봤거든요. 장윤잉, 우레이, 그리고 웨이스하우 선수가 주로 나왔는데 세 선수 간의 연계 플레이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웨이스하우 선수와 우레이 선수는 개인적인 기량이나 개인적인 돌파력 능력이 좋지만 장윤잉 선수한테 연결될 수 있는 크로스나 컷백 같은 패스가 잘 연결되는 모습은 보여주지 않았고 장윤잉 선수 같은 경우에는 한정된 기회 안에서 오는 볼이 양질로 오지 않다 보니까 자꾸 슈팅을 하늘로 쏘거나 하는 상황이 계속 많이 나왔잖아요. 네, 양쪽 윙으로 출전했던 선수들 모두 이제 중국 내에서는 드리블이나 개인 능력은 좀 출중하다고 인정을 할 수는 있으나 공격적인 부분에서 연계적인 플레이가 매우 저조하고 또 스트라이커였던 장위닝 선수한테 연결이 됐을 때도 확실히 임팩트 있던 모습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서 이제 모든 경기 무득점이라는 결과를 이뤄내기도 했고 스트라이커로 나왔던 장위닝 선수 역시 아시아에서는 밀리지 않는 피지컬을 가지고 있기는 했지만 그런 장점을 전혀 살리지 못했던 예선 3경기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중국은 그 부분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격 옵션에 대한 준비를 많이 안 해왔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게 마지막 경기에 카타르한테 1대0으로 이제 지고 있는 상황에서 교체 카드로 넣었던 선수가 장청룡 선수였거든요. 근데 장청룡 선수는 수비와 미드필더를 보는 선수고 장신 선수란 말이에요. 그 선수를 이제 위에 기용을 해서 포스트 플레이어 역할로 쓰는 전술을 구사를 했다라는 걸로 봐서도 중국이 공격 옵션에 대한 부분의 문제를 좀 잘 준비하지 못했다라는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중국이 모든 경기에 있어서 좀 패스적인 부분이나 세트피스 있는 부분에서도
크로스나 패스의 정확도가 그렇게 좋지 않았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런 공격적인 부분에서도 조금 불확실한 전술이 나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중국을 마지막으로 다루면서 해볼 수 있는 얘기는 어찌됐건 월드컵이 8.5장이잖아요. 출전권이. 중국 월드컵에 갈 수 있을까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카타르 월드컵 때 중국의 실력이라면 충분히 8.5장 카드 안에 들을 수 있을 실력이라고 생각이 드나 현재 아시안컵에서 보여줬던 퍼포먼스는 중동이나 심지어 동남아시아한테도 조금 밀릴 수 있는 퍼포먼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현재 모습에서 발전하지 않는다면은 8.5장에 드는 것도 조금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중국은 지금 장린펑 선수가 89년생이고 이 팀의 89년생과 87년생 선수들이 지금 여러 섞여 있거든요. 중국은 지금 세대 교체에 명백히 실패했다라고 생각해도 말이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장위닝, 장린펑, 우레이 이런 선수들을 대체할 선수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중국은 현재 세대에서 월드컵 진출이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본이 아시안컵 이전에는 A매치 10연승을 달리면서 굉장히 좋은 상황에 처해 있었는데요. 그런 일본이 이라크한테 일격을 맞으면서 조 2위로 아시안컵 16강에 오르게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게 됐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이 코치와 함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일본 같은 경우에는 예선 3경기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경기를 지는 상황에서도 본인들의 축구를 하면서 결과를 최대한 바꿔서 긍정적으로 가져오는 경기력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3경기 모두 실점적인 부분에서 본다면 골키퍼 스즈키 선수의 실수가 언급이 안 될 수가 없는데요. 대부분의 실점들이 스즈키 선수의 펀칭 미스라든지 아니면 위치 선정 실패로 인하여서 실점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실점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제일 큰 문제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 저는 중앙 선수의 피지컬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지금 중앙 센터백에 주로 나오는 선수들이 이타쿠라코랑 뭐 토미야스 다케이로나 그리고 이제 카타르 리그에서 뛰고 있는 선수 같은 경우에도 절대 작은 신장이 아닙니다. 예전에 일본 대표팀의 선수들 신장을 생각하면 안 되는데 이 선수들이 지금 중동팀과의 제공권 싸움에서 전혀 승리를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거와 더불어서 지금 스즈키 자이온 선수의 펀칭 미스 혹은 볼 처리 미스가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일본은 지금 계속 실점을 하는 상황에 놓이고 있고요. 특히 스즈키 자이온 선수가 그러니까 단순하게 볼 처리 미스를 내는 것보다도 막아야 될 슈팅을 지금 막아내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들이 지금 일본은 좀 누적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건 자명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선전 3경기 모두 한 경기에 무조건 실수를 하면서 실점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심지어 마지막 인도네시아와의 경기에서도 3대0으로 무난하게 승리할 수 있었던 경기였지만 마지막에도 스즈키 선수가 실수를 보여주면서 3대1이라는 경기로 마무리하게 되었는데요. 결과론적으로는 승리를 가져오게 됐지만 그런 지속적인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선수단 전체에게 조금 사기에 대한 문제를 좀 심어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실수들이었습니다. 그나마 일본 대표팀의 경우는 우리 대표팀과 다른 점은 득점을 고루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아야세 선수가 지금 3골을 득점을 하고 있고 도하니츠나 뭐 지금 쿠보나 이토주냐 선수나 나카무라 선수나 지금 여러 가지 일본 대표팀 선수들은 득점 자체는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찌됐건 간에 대표팀적으로 이 일본 대표팀 같은 경우에는 이 상황을 어느 정도 잘 이겨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골키퍼 부분은 카타르 월드컵 때까지 곤다 슈이치 선수가 지금 보고 있었는데 스즈키 자이온 선수를 바꾸라고 국내 팬들도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바꿀 수가 없어요. 스즈키 자이온 선수가 경험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은 따로 이렇게 대체적인 골키퍼의 기용을 생각할 수 없는 상황에서 16강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어찌됐건 일본도 조 2위로 16강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어찌됐건 일본도 우승을 향한 도전을 해야 될 텐데 일본의 이 스즈키 자이온 선수의 문제나 그리고 수비진의 경험 문제 과연 다음 토너먼트 단계에서는 이게 해결 가능할까요? 일단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일본의 긍정적인 부분 중에 하나는 지고 있는 중에서도 본인들의 축구를 잃지 않고 지속적으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축구는 어떻게 보면은 득점을 해야지 이길 수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본인들의 축구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득점을 보여주는 것이 그래도 지고 있는 경기를 승리로 가져왔던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당연히 더 높은 랭킹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지금 스즈키 선수가 보여주고 있는 실수라든지 위치 선정 문제에 대해서는 본인이 탈피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냉정하게 말했을 때는 선수 본인이 스스로 깨우치지 못하면은 해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본인들의 축구를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일본으로서는 그래도 좀 더 높은 단계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중일과 관계없는 질문 하나 서로 해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안컵 주요 강팀의 경기를 봤잖아요. 어느 팀이 우승할 것 같아요? 이 코치는. 아시안컵에서 많은 팀의 경기를 봤지만 지금 현재 가장 매력 있는 팀은 이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란 내에서도 이제 아즈문 같이 경험 있는 선수들이 많고 평균 영역이 높은 편이기는 하지만 그만큼 큰 대회에서의 경험치가 높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잘 활용하고 예선전에서 보여줬던 그런 임팩트 있는 경기들을 보여준다면 충분히 우승까지 노려볼 만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라크가 오히려 또 한 번 우승의 역사를 써보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요. 이란도 강하지만 이라크가 굉장히 그 본인들만의 컬러나 본인들만의 경기 플랜을 갖고 나와서 경기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라크도 어떻게 보면은 이번 우승 토너먼트 단계에서 잘 집중을 한다면 이라크의 상황도 결코 무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아시안컵에는 지난 카타르 월드컵에서 나란히 16강에 오르며 세계의 주목을 받았던 대한민국과 일본이 나란히 5점도 같이 남기는 대회가 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두 팀은 결국엔 본인들에게 생긴 문제점을 극복할 것인지 아니면 극복하지 못하고 끝내 탈락의 길을 밟게 될 것인지 끝까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스냅스포츠 장 작가였습니다.